안녕하세요, 오토뷰 김기태 PD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모델, 기아차의 인기 모델이죠. 시장에서 정말 반응이 뜨거운 차, 지금도 1년 하고도 대략 한 6개월 정도는 기다려야 되는 차인데, 소렌토 하이브리드입니다. 자,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가 2020년이었는데 시간이 제법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추천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2022년 국내에 등록된 하이브리드 승용차는 21만 1,304대입니다. 하이브리드 등록 대수가 20만 대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중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49,189대로 국내 하이브리드 판매 1위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모델은 2023년형입니다. 2022년형이 실내 등을 LED로 변경하고 일부 에이다스 기능을 기본화했다면 2023년형은 1열 2중 접합 유리가 기본입니다. 이건 2022년형에서 옵션으로도 선택할 수 없던 구성이에요. 상급 트림은 2열까지 2중 접합 유리가 사용됐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기본으로 탑재됩니다. 디자인의 변화는 크게 없습니다. 예전에는 소렌토 글씨가 후면 중앙에 크게 자리했었죠. 이제는 좌측에 작게 표기했습니다.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저희 팀이 2020년 만났던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3열 시트가 추가된 6인승, 4륜, 풀옵션 사양이었습니다. 당시 4,833만원이었기 때문에 풀옵션 사양은 추천하기 힘들다고 했는데요. 현재 모델은 여기서 3열 시트와 4륜 구동 시스템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4,880만원으로 더 비싸졌습니다. 3년 전 모델과 동일한 수준으로 구성을 맞추면 5,193만원이 되고요. 요즘 국산차 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저희가 2020년에 소개해드렸던 모델과 비교해서 별로 큰 차이는 없죠. 하지만 지금도 기능적인 부분 그리고 시각적인 만족감은 뛰어납니다. 사실 이건 기아차가 잘하는 부분이에요, 현대차를 포함해서. 그래서 시간은 지났지만 이 차가 오래됐다는 느낌은 보여주지 않게 되죠. 이전에 저희가 테스트했던 모델은 4륜 그리고 6인승이었습니다. 반면 지금 모델은 5인승의 2휠 버전인데요. 주행을 할 때 제법 차이가 납니다. 자, 지금처럼 부드럽게 스타트를 해서 달릴 때 하이브리드에게 가장 중요한 구간이죠. 도심 그리고 저속 영역, 여기서 충분한 경쟁력을 보여줍니다. 예전에는 저속에서 움직일 때 가속 페달에 조금만 힘을 주면 바로 시동이 걸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제법 속도를 올려가는 과정에서 이 엔진의 개입이 조금 더 늦게 들어오는 편입니다. 확실히 많이 발전했어요. 정말 오래된 얘기지만 HG 시절에도 하이브리드를 썼어요, 그랜저 기준. 그때는 거의 민망한. 그리고 IG 시절에는 파워트레인 자체는 좋아졌지만 나머지 셰시를 비롯해서 브레이크 쪽 이질감 완전히 엉망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현대 기아차가 만드는 하이브리드 나름대로 만족할 만해요. 그리고 시동이 걸리는 과정,
요즘에 뭐 사실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쓰는 차들도 이 시동 걸리는 부분에 있어서 불필요한 진동을 남기지 않습니다. 근데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도 이 시동 온오프에 따른 불필요한 진동을 거의 느끼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속에서 특히 승차감 부분에서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 가속 페달에 힘을 줘서 자, 지금 풀 스로틀 상태는 아니에요. 자, 50%에서 60% 스로틀을 열은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가속이 나오는데요. 엔진은 1.6L를 사용하죠. 와, 정말 옛날 같았으면 상상도 하기 어려운데, 자, 저도 제 인생의 첫 차는 1.5L였어요. 그때 준중형 모델 엑셀 끝까지 밟아도 뿌앙 하고서 안 나갔었는데 지금은 1.6L, 여기에 터보차저를 통해서 충분한 힘을 내주죠. 그뿐인가요? 하이브리드 시스템까지 물렸어요. 엔진의 순수 출력은 180마력, 최대 토크는 27kg/m로서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본다면 상당히 평이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 현대 기아차 그룹 안에 있는 좀 출력을 잘 뺀 모델들 204마력까지 출력을 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엔진 자체의 효율성, 성능에 대한 효율성이 매우 높다고 얘기하긴 어려워지죠. 그러나 모터의 출력과 토크가 더해져서 시너지를 내면 최고 출력은 230마력까지 올라섭니다. 체감적으로 보더라도 이 차의 무게가 상당한데 그래도 200마력 정도의 힘은 가졌구나를 충분히 느낄 수 있게 되죠. 시스템에 의한 최대 토크도 30kg/m 중반인 만큼 사실상 힘에 대한 부족은 느끼지 않게 됩니다. 다만 자, 이렇게 가속을 해나가는 과정에 차가 직진할 때 토크 스티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직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은 쏠리는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뭐 직진성이 나쁘다고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특히 일상에서 풀스로틀 환경 이런 것들이 지속되지는 않기 때문에 스타트 초기에만 스티어링 휠에 약간만 힘을 줘서 잡게 되면 불안감 뭐 이런 것들은 느끼지 않게 되죠. 물론 이제 제조사 차원에서는 시시 밸런스를 좀 더 잘 잡아서 이런 직진성까지도 개선해 주면 좋겠지만 어쨌든 일반 소비자분들께서 문제 삼을 부분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변속기는 6단 자동을 사용하죠. 이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수치적인 부분으로 아쉬워요. 하지만 터보차저 엔진을 베이스로 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토크 밴드 자체가 어느 정도 넓게 그리고 높게 나오는 만큼 변속기에 의한 한계가 크게 아쉬움으로 다가오진 않습니다. 자, 수치적으로 6단은 요즘 시대에서 조금 아쉬워요. 하지만 효율 측면으로 놓고 보면 기어비가 약간은 길어지더라도 토크가 이를 감안해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주행에서의 아쉬움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파워트레인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와 같은 하이브리드를 타는 이유, 바로 연비 때문이죠. 저희가 4륜구동 모델 그리고 6인승 모델로 테스트를 했을 때 이때도 좋은 수준의 연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휠 버전, 그리고 무게가 더 가벼워요. 자, 잠깐 무게부터 볼까요? 자, 실차 중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무게 차이는 4륜 6인 그리고 5인 2휠 이 버전 간에 약 90kg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죠. 이 때문에 연비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사실 체감적으로 크게 느낄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한 0.5, 많게는 리터당 1kg 정도의 차이를 보여준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네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델을 놓고 저희가 테스트를 하면서 좀 다르네 라고 느꼈던 부분이 있습니다. 뭘까요? 승차감인데요. 확실히 4륜구동 쪽에 승차감이 더 좋게 느꼈습니다. 특히 이 차량을 초기에 탔을 때는 좀 자잘한 그런 진동들, 자, 특히 저속에서 움직일 때 그런 쇼크를 운전자가 느끼게 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뭐 스포츠카들 같은 경우, 또한 이제 스포티하게 다듬어진 SUV라면 그런 현상들을 느낄 수 있는데 아쉽게도 2휠 버전 현재 모델에서는 그런 점들이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승객이 이렇게 앞좌석에 탔을 때 그리고 뒷좌석에 탔을 때를 시험을 해보니까 뒤쪽에 약간 더 하중을 줬을 때가 더 나은 승차감을 얻어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좀 아쉬운 것이 예전에도 이런 차들이 있어요. 자, 당연히
뭐 투일, 그다음 포일로 가면 무게 배분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게 되죠. 자, 그래서 스프링, 이 서스펜션의 스프링 역시도 탄성 개수를 바꿔 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지금은 느낌이 어떠냐면 차 무게별로 이렇게 하게 되면 검수할 차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용 모델을 뭐 한 2개, 많게는 뭐 한 4개 정도만 놓고 그렇게 이제 시험을 해서 서스펜션을 세팅한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이 차에서의 승차감은 4륜 모델 대비 이상적이진 않게 느껴지네요. 좀 아쉬운 부분이죠. 특히나 모든 소비자들이 4휠 모델을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의 승차감 차이가 난다는 점은 다소 아쉬움으로 다가옵니다. 2열 승차감도 이게 상황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뭔가 적재가 조금 됐을 때는 튀는 현상이 좀 억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 이제 소렌토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너무 큰 휠보다는 편평비를 좀 키울 수 있는 이런 휠을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네요. 뭐 멋도 좋지만 사실 가족을 위한 그런 나의 이 시각적 만족도의 희생도 중요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차의 발진 가속 성능 얼마나 되는지 볼까요?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딱 8초 정도가 나왔습니다. 4휠 모델과 비교를 한다면 같은 엔진 파워, 그러나 무게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었죠. 그 때문인지 현재 모델이 좀 더 좋은 가속 성능을 보였고, 실제로 가속 페달을 밟 때라도 약간 더 경쾌한 느낌이 납니다. 다만 풀가속을 하고 있을 때, 앞서 제가 약간 토크 스티어가 느껴진다고 말씀드렸죠. 자, 실제로 이제 차가 약간 이렇게 뭐 심한 정도는 아니에요. 자, 약간 이렇게 쏠리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4륜 모델에서는 그 아쉬움이 확실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안정감, 승차감 측면에서는 4륜 구동 모델이 낫다고 봐주시면 되고, 그러면 제동 성능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최단은 37m, 하지만 평균적으로 38m대라면 이 차의 세그먼트 그리고 사계절 타이어를 채용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나쁘지 않은 성능이죠. 그리고 이 이후의 편차, 물론 이제 최단과 여기서 이제 후반으로 갈 때 약간 편차가 있긴 하지만 그 편차 범위를 놓고 봤을 때 이와 같은 모델로서는 충분히 좋은 성능이라고 생각되는 만큼 제동 부분에 대한 신뢰감은 충분히 높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하이브리드 모델인 만큼 강하게 페달을 확 하고 압박을 하며 이때는 약간은 그 스프링 밟는 것 같은 그런 이질감이 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상에서 그런 제동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이를 감안한다면 충분히 이질감 없도록 세팅을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마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정도 타신 분이 타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정말 이 발전의 폭이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브레이크니까요. 타이어는 컨티넨탈재를 쓰고 있죠. 그런데 이제 전륜구동 모델 특성상 강하게 혹은 이제 약간 코너링, 뭐 유턴 같은 환경에서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으면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승차감 부분에 포커싱을 한 것이 이유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코너링 자체는 다소 떨어진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코너링 특성은 기본적으로 언더스티어를 바탕으로 합니다. 한계 쪽으로 다가갔을 때가 그렇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떤 그 급선회라든지 혹은 긴급 회피에서 큰 아쉬움을 보여주지 않았고요. 그리고 ESC의 작동, 자세 제어 장치의 작동도 세련미 측면에서 그렇게 빠진다는 느낌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패밀리카로 쓰시면서 뭐 기본적인 성능도 그렇지만 안전성, 기타 등등 크게 아쉬움을 느낄 것은 가격밖에 없겠네요. 가격은 정말 최근에 뭐 현대차 노조가 우리 돈도 많이 벌었는데 또 성과금 내놓으라고 했었죠. 그 해석을 뭐 기획부터 개발, 뭐 생산까지 다 열심히 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 최고, 차는 적게 팔았지만 역대 최고 성과를 냈다 라고 주장했는데 그거 잘못된 거지. 소비자들이 비싸게 사줬는데 왜 가장 중요한 걸 빼먹습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달리고 있을 때 정숙성은 그래도 나름대로 잡으려고 한 것 같은데 아주 이상적이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뭐 대강 이제 저희가 시험했을 때 60dB 정도를 전후하거든요. 그래서 오차범위나 이런 걸 놓고 보면은 뭐 이건 4륜과 2륜 간의 차이는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소렌토 하이브리드 여전히 좋은 차예요. 제가 좋아하는 기아차 중에 좋아하는 모델이 몇몇 있거든요. 뭐 가령 이제는 이제 거의 끝물이지만 스팅어, 그리고 뭐 K3 GT 같은 경우도 뭐 사실 좋아하는 모델이고, 특히 소렌토, 산타페와 비교했을 때 분명히 좀 더 가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 차들도 아마 점점 바뀔 거예요. 오늘 확실히 4륜보다는 이 2륜이 승차감이 좀 떨어졌어요. 근데 아마 페이스리프트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이 차는 정말 물렁물렁하게 바뀌게 될 겁니다. 요즘 그 현대차 트렌드가 그래요. 내수 시장 모델용은 이제는 이제 국내 소비자들의 핸들링 이런 거 잘 모른다고 단정을 했기 때문인지 그쪽 부분을 아예 놓고 가고 있습니다. 그냥 물렁물렁. 그랜저도 그래요. 자, 타이어가 20인치고 편평비가 낮다 보니까 초기 싣고 들어올 때는 딱딱딱 해가지고 딱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직접적으로 스티어링 조작으로 이 서스펜션을 눌러보면 그건 정말 부드러운 차예요. 물렁물렁. 참 이게 시장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하면은 안 되고, 하나 안 하자니 또 뭔가 이렇게 좀 직무유기, 그런 느낌도 들고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근에 그 업계 그분들 이제 20몇 년 이제 기자 생활 하신 분인데 선배를 만났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정말 힘들다고. 예전에는 제조사 담당자 눈치를 봤는데 요즘엔 소비자들이 뭐라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괜찮다는데, 아니 내 차에 똥이 묻었는데 냄새가 안 난대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소비자가 안 난다는데 거기다 뭐 계속 난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최선이죠. 자, 그래도 오늘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좋은 차였습니다. 다만 이 서스펜션의 세련미에 대해서는 요건 좀 잡아나갈 필요가 있어요. 아마도 기아차에서 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제발 요즘 그 팰리세이드 뭐 그랜저 이런 식으로 막 물렁물렁해서 우리 제발 기아만의 엔지니어링은 지켜가면 좋겠습니다. 정말요. 오늘 만난 기아 소렌토, 산타페도 대대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나오죠. 그리고 대략 예상이 되는 것이 어떤 주행의 그런 안전성, 핸들링 이런 것보다는 매우 부드러움을 지향하면서 약간의 오프로드 같은 이미지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도시명 모델로서는 사실 오늘 지금 이 차의 서스펜션이 약간 아쉬운 그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밸런스로 놓고 본다면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차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네, 적어도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차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 최근에 그랜저 나올 때 어땠어요? 막 계속 수리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릴 때 소비자분들 별로 이제 무시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 차 만드는데 필요한 엔지니어는 딸리고 만들 차는 정말 많아요. 뭐 전기차, 상용차, 뭐 수소에, N에 막 기타 등등 그룹에서 하는 게 많습니다. 엔지니어가 정말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검수하는 것들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검증된 차를 선택하는 것이 낫습니다. 자, 뭘까요? 산타페 나오면 똑같아요. 지금 상태로 보면 한 1년 반 정도는 지나고 사야 안전한 차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것들도 많습니다. 제조사가 이거 공식적으로 말하는 거 있잖아. 뭐 무상 수리다, 리콜이다. 이거는 정말 안 고치고 못 배기니까 해주는 거지. 소소하게 센터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것들은
소리 없이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소렌토 하이브리드 적어도 지금 이 차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검증된 차를 선택하는 것이고, 그래서 안심하고 차를 받으셔도 된다고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진짜 연구소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오늘은 그래도 이런 건 있습니다. 자, 칭찬을 많이 할 수 있는 차를 만났을 때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욕을 안 먹잖아요. 적어도 오늘 그런 차였던 기아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만나봤습니다. 자, 승차감이나 안전성 측면, 안정감 여기서는 확실히 살인이 났고요. 이거 아마 느끼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미. 안녕하세요. 배고픈 김기태입니다. 시승 나오면 못 먹을 때가 많아서 정말 배가 고픕니다. 설마 간식 먹으면서 보는 사람 있으면 치사한